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했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의 금융정보업체 차이시는 8월 제조업 PMI가 53.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2월 이후 9년 반 만의 최고 수준인데요. 간밤 미국의 제조업 PMI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하면서 시장 힘 받았습니다. 간밤 이슈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기 초반이며 향후 10년간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중국의 핵전력 제한 논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연준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인플레이션은 이전 위기보다 약하며 경제 위험이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발 제조업 훈풍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불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상승한 42.76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제조업 경기지표 공개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역시나 힘을 받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8월 제조업 PMI가 전월 54.2에서 56.0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역시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7% 상승하면서 28,0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 0.7% 상승하면서 3,52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테크 쪽은 계속해서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은 최근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언택트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나옵니다. 특히나 나스닥에 상장된 중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다시 한번 발표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1%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이제 12,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 네이버 0.6%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32만 4,50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LG화학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장중에 한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74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전히 8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2% 가깝게 어제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18만 원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좀 늘었다라는 뉴스 어제 장전에 전해드렸는데 이와 함께 현대차 어제 시장에서 크게 힘 받았습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어제 전기차 관련 업종들 대부분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삼성 SDI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전날 좀 급등세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4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 4% 넘게 상승했습니다.
2, 3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와 함께 어제 장중에는 8% 넘게 뛰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는 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즌 3%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대량으로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2% 넘게 빠졌습니다. 2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어제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KMW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3% 가깝게 반등하면서 78,600원대, 그리고 CJ ENM 어제 방탄소년단의 호재성 뉴스에 힘입어서 5%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2만 4,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이 함께 보시면요. 11만 2,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역시나 제약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대부분 좀 조정이었습니다. 0.7% 하락하면서 15만 3,8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BTS와 관련해서 오늘 포브스와 빌보드 등 외신 등이 그래미 상 후보로 BTS가 거명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 나왔는데 오늘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1,4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만나보시죠. 네, 이더리움 현재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는데 50만 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코인들의 흐름, 이외의 코인들 흐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아이온 체인이 나홀로 빨간불입니다. 0.1%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미세고가 현재 0.8% 하락세 나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 1.5%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 리플이 0.9%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현재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PMI 지표가 어제 중국에 이어서 미국 측에서 좀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 간밤 증시에서 산업재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또 애플과 같은 기술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 가깝게 급등 흐름 나왔고 월마트도 6%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간밤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제조업 PMI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그 서비스 PMI 지표를 발표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잭슨 홀 회의에서의 어떤 그 AIT 도입, 그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다시금 주는 그런 상황들 진행이 되면서 유동성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계속되는 시장 상승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속에서 경제 지표까지도 긍정적인 부분들 나오게 되면서 시장 상승에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다우지수는 0.7%, S&P 500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 1.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장 상승 배경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8월 제조 PMI가 5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에 54.2에 비해서 다시 한번 증가를 하면서 4개월 연속 PMI 지표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것은 좀 따져보게 되면 21개월,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해 나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게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유동성이 지속된다라는 믿음을 주다 보니까 기술주들, 성장주들, 하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종목들, 고퍼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모습.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장 기술주들이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코로나 확산과 같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 지속되면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언택트 관련주의 가장 최선호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줌이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학교, 줌을 상당 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 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는 40%가 넘는 그런 급등 양상을 보였다라는 점. 여기에 월마트도 앞서서 최현 앵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월마트의 주가 상승 배경은 이렇습니다. 월마트가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배송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본격화 시작한다라는 그런 발표 나오면서 월마트 플러스라고 명명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 6.3%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주가 상승은 지속됐습니다. 4%.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유동성 지속에 대한 수혜주가 대형 전통주 쪽보다는 기술주 쪽에 소위 말하는 리스크를 조금은 더 크게 고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저퍼주, 소위 말하는 안정성장주가 관심을 받게 되지만 금리 인하기 그리고 저금리가 지속된다라는 확신이 지속된다라면 고성장주, 고PER, 고퍼주들의 상승세가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고스란히 미국 시장에서 최근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중요한 발표를 했죠. 어제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발표하게 되면서 12%, 13%의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은 발표 직후 주가 4.7%의 하락으로 마감하는, 의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재무 EPS 희석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50억 달러의 유상증자 그 규모에 대비해서는 주가의 하락폭은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용도는 재무구조 개선, 그러니까 부채 상환을 하는데 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신주 발행 자체, 유상증자 자체도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50억 달러를 한꺼번에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때 주가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 과거 10년 동안의 테슬라의 유상증자 금액을 따져봤더니 약 14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추구하는 50억 달러의 유상증자는 과거 10년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황, 5대1 액면 분할 이후 그 주가 상황을 한번
조금 좀 면밀히 주가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 좀 드려보고요. 어제부터 이제 그 9월달 미국 증시가 시작이 됐죠. 미국 증시에서 여전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9월달 미국 증시를 좌지우지할 핵심 이슈 6가지를 꼭 좀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의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유동성 부분이 될 것이다. 유동성의 어떤 그 변화, 훼손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내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된다라면 주가의 변동성 상당 부분 9월달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다음 주부터죠. 이제 그 미국 의회 개원이 시작됩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 어제 슈퍼 예산, 내년도 슈퍼 예산을 556조 원으로 편성을 하면서 다시금 경기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미국 역시 추가 경기 부양책 9월 8일 의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재정 확대 역시 유동성의 팽창과 유동성의 지속과 상당 부분 맞닥뜨려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꼭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소비 부분하고요, 물가 부분하고 고용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방향성 보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60일 정도 앞둔 그런 상황으로 본격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트럼프 후보와 그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축소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접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그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그들의 선거 공약에 따른 수혜 업종, 피해 업종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3임상을 넘어선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조기 승인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안전성이 담보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내 계속되는 어떤 그 뉴스 플로우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기대감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9월 증시 투자 전략 긴 호흡에서 만들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 공모금이 60조 원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성 장세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업종들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르는 종목들, 오를 것 같은 종목들, 지금 이미 올라 있는 종목들 이 부분을 쫓아가시는 것도 짧은 관점에서 쫓아가시는 것도 어찌 보면 긍정적인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장 상황 그리고 궁극적인 수혜 업종이 무엇일까를 따져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 장이 이미 V 반등을 한 이후에 어떤 투자 전략을 펼쳐가느냐 할 것인지 힌트를 주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화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 이미 고객 예탁금은 54조 원을 넘어서 어제 기준으로 54.7조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요. 무려 5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특징 말 그대로 동학개미라고 이야기하는 개인 주도형 시장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 이 두 가지를 딱 마음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동학개미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주도형 시장에서 궁극적인 수혜 업종은 어느 업종이 될 것이냐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궁극적인 수혜 업종은 어느 업종이 될 것이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개인 주도형 주식시장에서의 최수혜 업종 어찌 보면 각 업종별로
업종의 뭐 개선, 언택트도 있을 수 있고 2차 전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동학개미발 수혜 업종은 바로 증권 업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최근 증권 업종 라임 사태랄지 아니면 옵티머스 사태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일회성 손실 비용의 증가 부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도형 시장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 최선호 궁극적인 수혜 업종은 증권 업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마음에 넣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고객의 탁금 앞서서 말씀드렸죠. 55조 원. 활동 계좌 수만 해도 무려 3,300만 개. 그리고 최근 주식거래 대금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5%의 주식거래 대금의 폭증, 코스닥은 110%의 주식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고스란히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이 결과로 인해서 2분기 증권업종의 실적이 전 분기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3.5배 정도 250%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2분기 증권업종의 순이익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서 올해 상반기 수수료 수익이 8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최근 증권업종이 우상향 행보는 보이곤 있지만 이렇다 할 모멘텀은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주도형 장세가 계속된다라는 전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면 어떤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개인 주도형 시장 상황에 있어서 최선호 수혜주는 궁극적인 수혜주는 증권 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 저금리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수혜 업종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원자재 업종과 내구 소비재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재 업종. 지금 현재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미 연준에서 AIT를 도입을 하면서 고물가, 고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추가 경기 부양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내에는 아무래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 어제 발표를 했죠. 내년 예산 전년 대비해서 8.5% 증가시키면서 556조 원. 재정 확대는 고스란히 시중에 유동성 팽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AIT 도입 지난주에 이제 하게 되면서 고인플레이션, 하이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그런 상황. 이러면 당연히 자산 가격의 동반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자산 가격의 동반 상승, 소위 말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한 주요 용도, 주요 어떤 그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이 부분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주, 그게 결국은 금이나 주요 원자재 쪽으로의 관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LS의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배경은 인플레 해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 기인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구리 가격의 상승세 사실상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금융당국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항을 6개월 연장을 했죠. 내년 3월 15일까지. 그리고 신용융자 대출금리의 인하를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세를 증가하는 세제 개편, 거래세가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는 증권사 수수료 수익, 거래가 그만큼 활성화가 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의 장기화, 지금 현재 개인 주도형 장세,
세 가지 수혜 업종 관심을 갖자. 유동성이 증가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본의 이득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유동성이 장기화, 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유효할 것이다라는 말씀. 이미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개인 주도형 장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증권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만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자본이득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내구 소비재,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전이랄지 자동차랄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물론 이제 그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 그 판매량이 8.5%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그의 대표 종목은 가전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따라서 원자재, 증권업종, IT와 스마트기기, 가전, 자동차. 지금 포트폴리오를 집중해 나가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죠. 일단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이 상황에서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은 유동성 확대. 특히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556조 원의 슈퍼 예산. 내년도 슈퍼 예산. 이 얘기는 곧바로 그 정부 지출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시중에 유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장주, 기술주,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주의 차별화와 기술주의 가치주의 슬림화 이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성장주, 고성장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이 아니라 차별화. 결국은 2차 전지랄지 언택트랄지 헬스케어랄지 그리고 가치주, 저퍼주는 슬림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 여부가 여기에 상당히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시경 발표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최근 이제 이틀 연속 200명대 발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관심사 중에 하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개인 주도 시장 그리고 유동성 지속 시장 최선의 업종은 원자재 업종, 증권 업종, 내구 소비재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특히나 최근 그 시장에서 이렇다 할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업종이 증권 업종이 되겠습니다. 증권 업종 아직 오르지도 않은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증권 업종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좀 보수적인 전망이 나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업종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이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기존의 그 재고 확보에 따른 수요 부진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작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부진은 지금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 개선 또한 올 연말에서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와주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면서 실적 대비 주가가 낮은 저밸류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K시텍, AG칩스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K시텍과 AG칩스 같은 경우에는 견조 실적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가는 올 시초가 대비해서 14% 그리고 38%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들 종목의 상반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우선 K시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49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6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56%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에 20%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AG칩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매출이 99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대비해서 4.21% 증가했고 상반기 영업손실은 7억 3,423만 원을 기록했는데 적자가 지속됐지만 올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억 3천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턴어라운드했습니다. 우선 전방 산업의 수요 자체는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이 장비 판매에 따른 이제 매출 인식이 지연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나 SK가 하이닉스 같은 이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 회사에 발주를 줄 때 예상보다 늦게 주는 경향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장비를 주문받고 고객 라인에 설치를 완료해야만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기준이 바뀌어지면서 이런 그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도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 같은 이 중소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른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SFA 반도체인데요. 그 위에 모이라고 해서 SFA 같은 경우에도 이 OLED 장비 매출이 긍정적으로 2분기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범핑과 패키징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역시나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탄소년단이 또 큰일을 해냈죠.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우선 어제 관련주들의 파급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테마주로 BTS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속사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연내 상장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어떤 이제 가치주로도 부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그 넷마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모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DPC죠. 그리고 그 외에 BTS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트록밴 미디어,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크게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BTS의 이 빌보드 정상을 투자 업계가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하반기 예정된 빅히트 상장 때문입니다. 이 대형급 호재가 터지면서 상장에 대한 흥행도 한층 탄력받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증권사는 현재 빅히트의 예상 기업 가치를 최대 5조 원으로 좀 보고 있고, SM이랑 YJ 시가총액이 8천억 그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고, 3대 기획사 중 시총 규모가 가장 큰 JYP도 1조 2천억 수준인데요. 이미 기존 전망치로도 봤을 때도 이들 3대 기획사 총 합보다도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BTS가 또다시 세계적 기록을 달성하면서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스닥에 상장된 3대 기획사 달리 빅히트는 바로 이제 코스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빅히트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방시혁 대표도 상장과 동시에 곧장 이 주식 부자로 등극할 현재 상황인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지분 평가액 1조 원가량이 상위 20위권 기준인데요.
이 방식 대표의 빅히트 지분율은 45.1%입니다. 이 빅히트의 기업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한 3조 원을 하더라도 이 방식 대표의 지분 평가액은 무려 1조 원을 넘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지분 25.1%로 이대주주라고 하시는 넷마블 역시 상장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넷마블은 빅히트 상장 시점을 전후로 올해 3분기에 게임이죠. 이 BTS 유니버스 스토리를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BTS 효과에 대한 부분이 극대화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빅히트에 대해서 현재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심사 통과한 상태인데, 이르면 10월에 상장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지만은 올해 어떤 굵직굵직한 이 상장으로 인한 종목별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증권사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현재 증권사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증권사도 아무튼 거래액의 증가죠. 지수가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이 거래 금액이 이 수탁설 수수료 수익이 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금리가 또 하락하면서 보유 채권의 평가와 처분 이익이 늘어난 부분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들이 2분기에 전체적으로 총 1조 8,173억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수탁 수수료가 1조 7,386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3,588억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B 부분 수수료는 8,779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262억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코로나에 인한 그런 수익에 대한 수익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들의 채권 관련 이익도 2조 2,523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6,106억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땐 주식 관련해서는 6,426억의 손실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파생 관련에 대한 손실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역시 어떤 시장의 상승세에 의한 이 수탁 수수료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부분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 봤을 때도 그렇죠. 이제 이 코로나 영향 같은 이 국내 불확실성 여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 다른 글로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이 수익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어떤 사모펀드 사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어떤 수익보다도 어떤 일시적인 수익이라고도 좀 평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그룹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80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삼성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이 큰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던 이유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20일이었죠.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위에 올랐었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가총액 5위까지 밀려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달 초에 시총 7위였던 삼성 SDI도 9위로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졌던 상황인데, 지난달에 기관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1조 1,065억 원 팔았는데요. 외국인 역시 지난달에 삼성전자를 7,963억 순 매도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삼성 SDI도 2,107억 원에 팔면서 매도 상위에 좀 올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랠리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세, 증시가 상승했을 때
가장 크게 좀 시장을 견인했던 게 이 바로 삼성 그 그룹주라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같은 이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같은 이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당분간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호조가 또 기대되고 있고, 우선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이 삼성 그룹주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성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서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북상 중입니다. 오늘 저녁 9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하겠고요. 내일 새벽 부산 육상을 지나 동해상을 따라 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따라 거센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최대 30에서 50m의 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은 최고 15m, 서해와 동해상도 8에서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 여기에 남해와 동해상의 경우 폭풍에 이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비까지 더해집니다. 오전부터 약하게 오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강해지겠는데요. 시간당 10에서 50mm의 세찬비가 예상됩니다. 양은 제주에 500mm,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전남과 경남에 최대 400mm,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서도 최고 2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태풍 예비 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물과 바람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면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28도, 춘천 27도, 대전은 3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도 비가 내리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4도, 강릉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와 함께 강한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부산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앞으로 심한 폭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